다시 보는 삼풍백화점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24년이 지났는데 과연 대한민국 안전한가? 그 질문을 던져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6월 29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6.29 선언을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6.29 선언이 있었던 날이 87년 6월 29일인데 그로부터 8년 후 삼풍백화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경악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뒤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참담한 그 마음이 들었죠. 과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할 것인가. 네, 그러면서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대형 사고들을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더니요. 뭐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부터 아이고 이게 뭐 구포역 열차 사건, 서해페리오 사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이 도시가스 폭발에서 삼풍백화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이 괌 대한항공기 이제 추락 그리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IMF 사태 국가부도가 일어나는 것까지 사건 사고가 끊기질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가슴 아픈 일들을 쭉 겪었는데 그 주요한 사건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서해페리오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고요. 대구 가스 폭발, 또 삼풍 아파트 사건. 그다음에 화면 조금만 옆으로 옮겨서 보시죠. 예. 겹쳐 나와가지고. 예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예. 그리고 화성 시랜드 사건이 99년도에 있었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도 대구 지하철 화재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경기 이천에서 냉동창고 그 화재가 있었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건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 다 한 건 한 건이 기억에 생생하실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왜 자꾸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 김영삼 정권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서해페리오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해서 휴일 대참사가 났고 140여 명이 돌아가시는 일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뭐 순식간에 이 사건이 났죠. 그다음에 성수대교가 붕괴됐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학교에 가다가 멀리 이렇게 신문 파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다리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원활하지가 않았고 한국 뉴스를 쉽게 빨리빨리 접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저걸 보면서 어이구 이게 저런 사건 한국에서 많이 나는데 하는 느낌이 팍 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코리아 완전했죠. 제가 성수대교를 많이 건너 다녔었거든요. 늘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살던 곳이 시내로 들어오려면 성수대교를 건너서 주로 왔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째 또 이런 일이 이거 우째 이런 일이 경상도 말로 우째 이런 일이가 김영삼 대통령의 입에 붙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정말 쉴 틈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사건의 규모가 너무 컸죠. 아마도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하루에 한꺼번에 제일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는 사고공화국이다. 이제 그리고 사고공화국이 이것저것 사고가 일어나더니 백화점마저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 사고 현장에 왔고 그 옆에는 조순시장, 경제학자였던 조순 시장이 따라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째 이런 얘기. 우째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에 벌어진 거는 이런 대형 참사는 아니고요.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여기 최형우 내무장관, 최형우 내무장관이 계시죠. 이분이 대부정과 관련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일 믿었던, 그리고 제일 충실하다고 여겼었던 그 최측근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째 이런 일이 그랬는데, 몇 달 뒤에 그 서해폐기호 사건이 터지고, 이게 지금 보신 그 사건들이 쭉 연속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다음에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했죠, 초기에는. 참 오늘 왜 판문점에서 또 뜻깊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그 세 분이 이렇게 이제 나란히 모이는 자리를 보게 되는데, 김영삼 때는 어떤 이제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떤 동맹도 형제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동족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이제 다들 깜짝 놀랐었는데, 정말 우째 이런 일이가 연속 벌어지면서 인기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초대형 참사,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정말 눈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800명 사상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140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1600명 정도, 1600, 700 정도가 있었는데, 빠져나온 사람들, 대피한 사람은 200~300명밖에 되지 않고 1500명 이상이 매몰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삼풍백화점이란 건 87년 9월 달에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된 건 89년 11월인데, 그때, 좀 뭐랄까, 제대로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좀 일종의 가승인을 받고 오픈을 했습니다. 89년 12월 1일부터 오픈을 하고서, 이제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했고, 이런 구조 변경들이 영향을 미쳐갖고, 95년 6월 29일 날,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뒤에 대법원에서 이준 삼풍그룹 회장한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게 최고형이었어요. 500명 죽였는데 7년 6개월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7년 6개월은 징역으로서 짧은 건 아닙니다. 짧은 건 아닙니다만 죄값에 비하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리고 공무원들 다 거의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참사가 벌어졌는데, 또 인재, 그러니까 또라는 말이 계속 붙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공포해서, 이건 충격과 공포라는 말이 여기 딱 맞는 거죠. 진짜 제가 아는 분은 삼풍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대요. 진짜 무슨 만화 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진짜 건물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 우리가 저거는 봤죠. 9.11 911 때든 중계를 해줬고, 마침 비치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또 하나가 무너지고, 이제 그걸 봤었습니다만, 그거 이전에 이제 정말 거기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너무 놀라고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혹시 내 가족 중에 적이 없을까. 근데 다행히 그 가족은 없었지만 친지들, 동네 사람들 중에는 희생된 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제 다 무너진 잔해만 보셨지만, 삼풍백화점이 어떤 백화점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당신이 꿈꿔온 세 가지 풍요로운 생활이 열립니다. 그래서 12월 1일 오픈을 앞두고 이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색깔이 말이에요,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좀 분홍색 건물이 별로 없는데, 분홍색으로 칠해갖고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멀리서 한 건 요거는 좀 색상이 다르네요. 분홍색이 아닌데. 그래서 이 분홍색 이미지인데, 지금 보시고 계신 이쪽 파트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삼풍은 때 맞춰서
큰 백화점들 뭐 많이들 그렇습니다만 스승의 날은 스승의 날이라고 세일하고 여름에는 바캉스 간다고 세일하고 겨울에는 월동장비도 세일하고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아이고 복을 주지 않고 이제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또 뭘로 유명했냐면은 왜 지금 이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듭니다만 서울 불바다 발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남북과 미국이 화해하는 이런 모드로 간 상태에서는 조금 우리 익숙치 않습니다만 이 서울 불바다 발언이 벌어졌을 때 서울에서 난리가 났었고 생필품 막 사재기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삼풍백화점이 제일 많이 와서 사재기했다는 거죠. 사실은 강남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전쟁 때 이승만이 다리 끊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이 인민군에게 이제 순식간에 점령당한 그 공포 때문에 이 강남으로 또 70년대에 많이들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남 사는 부자들이 이 삼풍백화점을 널리 이용했고 또 그런 안보 위기 같은 게 왔을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또 강남 주민들이었죠. 그때 이 삼풍백화점이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굉장히 화려한,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다 화려하죠. 다 화려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화려한, 강남에서도 제일 노른장이 땅에. 그리고 아마 백화점의 어떤 전략을 이 명품 비싼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박리담에도 저가품, 중저가품을 많이 팔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팔아도 비싼 거 하나 팔아서 하나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남기는 게 조그만 거 500원, 1000원 남기는 것보다 훨 낫다. 아마 그런 전략이었는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까지 어때요? 축구장 하나쯤 들어가지 않을까요? 크게 보면은 이 앞쪽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데까지 아마 축구장 하나가 들어갈 만한 그런 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다 트여 있습니다. 기둥도 없고 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기둥과 벽이 받쳐줘야 힘을 받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왜? 백화점이 그렇습니다. 백화점이 벽이 없죠. 시야가 탁 트여 보여야 자기가 찾는 물건을 잘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절로 이동을 해가서 물건을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이 없는 게 창문이 없습니다. 한참 쇼핑하다가 이렇게 어둑어둑 날 저물고 그러면은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지 창문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는 정말 특별히, 그러니까 큰 매장에 기둥을 없앴는데 기둥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삼풍백화점 근처에서 살던 분이 이용 후기를 썼는데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쇼핑을 하기에 실용적이지는 못했다. 그냥 기분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강남 노른쟁이 땅에 아주 화려하고 명품, 고급품, 수입품만 전문으로 해서 사치와 풍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백화점들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같은 거 이제 특히 하얀색인데 여기는 분홍색 페인팅으로 당시로서 엄청나게 이제 파격적이었는데 그 규모는 롯데월드보다 좀 더 컸다고 그래요. 하루 방문객이 4만 명. 백화점 4개를 합쳐놓은 것만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